자, 이게 근데 네슬레만 그러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예. BMW, 예. 통신 장비 회사의 거장, 시스코. 예. 시스코. 그다음에 저게 중국계죠. 중국계 저기 뭐야 그 컴퓨터 회사 레노버. 뭐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예. 미국 쪽과 서방에서는 저 동성애 로고를 써요. 그렇죠. 예. 색깔 넣어서. 예. 근데 아시아나 중동에 오면 우리가 익숙한 클래식한 로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요새 뭐 저 벤츠나 BMW 워낙 네, 타지 마세요. 범용차가 됐으니까 동성애자 아니면 타지 마세요. 열받았어. BMW도 똑같아요. 왼쪽 거 저 동성애 색동 색깔은 미국이나 서방에서 쓰고 오리지널 로고는 다른 나라에서 쓰고. 시스코 통신장비 회사, 세계적 통신장비 회사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저기 BMW도 저게 지금 그냥 그 동성애 이쪽을 지원하는 색깔, 상징하는 색깔로 바꾼 게 말고 원래 색깔도 바꿨습니다. 좀 진하고 입체적이었는데 연하고 평면적으로 바꿔서 바꿨어요. 어쨌든 아마 뭐 타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근데 시스코는 이해가 돼. 네, 왜? 시스코가 원래 그 약간 히피 성향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커플이. 네. 버클리 대학의 두 커플인데 네. 1980년대 둘이서 스랩바 끌고 네. 야 이거 통신 장비 라우터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 라우터를 만드는데 그 라우터 만드는데 회사명을 정해야 되잖아. 예. 근데 두 커플이 그게 샌프란시스코 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야 회사 이름 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스코. 그래서 저게 금문교 마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동성애자의 메카이기 때문에 뭐 시스코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저걸 동성애 찬양 로고로 바꿔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뭐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 이게 카르텔을 맺어가지고 그 완전히 세계를 말하자면 한쪽과 다른 한쪽으로 해서 배제의 세계를 서로 배제의 세계를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네슬레, 벤츠, BMW, 시스코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21세기 문화혁명의 뒷배 병풍이자 맨 앞에서 날뛰는 중딩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나. 그거 더 겁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로켓 마틴 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계적 군수산업 업체죠. 우리 F-35도 여기서 만들고 다 그러죠. 이 록히드 마틴이 최근에 간부 임원 자합입한 참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합입반이죠. 예, 자합입반. 설만 하면은 의식의 외부적 강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답 다 줘놓고 그게 맞춰서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자아가 작동했다는 걸 반성을 하고 너의 인생을 반성해라. 너의 존재를 반성해라거든. 이게. 존재를 반성하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간부 임원들 쫙 모아놓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남성이시죠? 네. 대부분 백인이시죠? 네. 대부분 동성애하지 않고 이성애하죠. 정상 성적 취향 스트레이트시죠? 네. 여러분 백인 남성 스트레이트 정상 성적 지향 이 집단이 이제까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제공받아 온지 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교육했다니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지속성을 아니 로키드 마틴 혹시 저기 뭐 여기 대리하는 회사 있으면 백모가 이런 소리 했다라고 로키드 마틴에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 상무는 탐 커튼이 로키드 마틴에 이거 질의서 냈어요. 너희 이런 교육했다는데 너희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것들이냐 하고서. 지금 뭐 이게 이제 뭐 뉴스로 드러난 건데
뭐 대학이나 혹은 중등교육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요소로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것과 지금까지 이 말하자면은 예외적으로 존재했던 것들 그걸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 이게 정신을 실제로, 그냥 갈아버리는 거 아니야. 모아놓고서 이게 다 부장급 이상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렇죠. 간부 임원들 모아놓고 여러분 강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보니까 백인이네요. 다 백인이시죠?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둘다 네 그러네요. 다 남성이 많네요. 네. 여러분 저기 섹스하실 때 정상이신 분이 절대적으로 많지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현대 문명이 남성, 백인, 스트레이트, 성적 지향 스트레이트 여기 이렇게 형성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와 특권을 제공하였는지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시간 지난 다음에 자 참여하세요. 이게 무슨 공산당 제일 이 사회생활에서 무서운 게 저런 방식으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는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저는 정신문화의 세계대전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지금 게. 우리가 여러저리 현상을 보고 거기에 굉장히 이 극단적인 측면을 지금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분노도 하고 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격렬한 정신대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지난 한 70여 년간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런 그 정신문화의 지성사 나 그런 그 풍조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시대 구분을 해보면 뭐 월남전 이후의 시기 냉전 안에서도 그거 따로 물론 구별해야 되지만 그냥 냉전까지 해서 하나로 치면 한 4시기 정도 구별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참 20세기의 가장 문명사적인 특질이 냉전이라고 그러는데 냉전은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타락한 상황을 보면은 이 무도덕한 이 에고의 광란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 이렇게 억제돼 있었지. 냉전 때는. 냉전 때 왜냐면 밖에 공산 진영이랑 겨루니까 겨루고 거의 이제 뭐 직접 저기 악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명확하게 가시적인 말하자면 악이 존재하고 그것이 또 이 전쟁 상태, 뭐 전쟁적 대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광란, 파나티즘들은 상당히 이제 국부화되거나 이 억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냉전 이후와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난잡하게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냉전 이후 그러니까 91년보다 뭐 한 25년, 26년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또 20세기 이후부터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석유 문명, 페트로 문명 이 강박이 그 말하자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날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이 석유를 가진 중동 지역의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말하자면 불안정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페트로 이 문명에서 그걸 문을 닫아 그러고 페트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 뭐 협착, 협잡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세계 정치의 중요한 그 어두운 측면을 형성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무도덕한 에고가 이제 이 광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직화가 되고 텐트가 치지기 시작하는. 네, 저것 때문에 우리 종북 친북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반도 바깥의 그렇죠. 문화가 이 무도덕한 이고가 광란하는 건데 저 무도덕한 이고의 광란의 그 풍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썩은 완전히 타락한 리버럴 풍조가 득세를 하니까 뭐 그까짓 그 간첩이랑 좀 만나서 돈 좀 받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체 지정학은
미중 미롤로 가버리니까 아니 미중 미롤이면 한중 미롤 아니야. 한중 미롤을 하게 되면 중국에 나와버린 북한하고 한국은 잘 지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되죠. 뭐 경제적인 차원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저렇게 잘 섞이는데 예. 뭐 평양하고 같이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한 2025년까지, 2015년까지 저 상태. 그러니까 페트로 강박, 국제, 그다음 미중 미롤, 무도덕한 애고의 광란 이런 시대가 한 25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나 개인이나 뭐 전부 다 글로벌리제이션을 가지고 전 세계는 하나가 되고 뭐 생산성 좋은 대로 자원 아웃소싱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뭐 그 안에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안에 노예 노동이 돌아가던 또 돌아가던 뭐 집단 수용소가 돌아가던 우리 싸게 사오면 좋아. 물건 싸게 사오면 좋아해. 쌀라 좋아해. 뭐 이거지 왕서방 그렇죠. 좋아해. 예. 그러다가 2016년 20년에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저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4, 5년 동안 주권을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혹은 주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걷어치워버리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정치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온 게 브렉시트고 트럼프의 말하자면 트럼피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을 이제 반문명 반인류로 규정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돼서 당당하게 애국하세요를 서로 권하게 된 거예요. 국가 간에. 그렇죠. 그전엔 애국이 남을 약하게 만들고 남을 지배하는 걸 뜻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열강들의 애국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나라를 가치지향 현대국가로 만듭시다. 이제 페트로 강박해서 해방됐으니까 석유 안 섬겨도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그게 뭐 그냥 단순한 인상주의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2018년에 모든 세계인들은 자국의 문화와 자국의 가치 다 존중하십시오. 애국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문화의 자율성, 문화 습속의 어떤 독자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무슨 간섭하거나 미국이 우월하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지금 난잡하게 걸려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의 말하자면은 일종의 거대한 음모죠. 그 부분이 이 우선이 돼서 미국의 결정적인 문화나 미국의 그 국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막 이제 슬로건을 내거는 게 사실 호혜주의를 의미해요. 상호가 상호를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좀 또 비비고 와가지고 그 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독특한 바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리스트랑 편먹겠다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가면 떡고물 있을 줄 알고. 떡고물 있을 줄 알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렉시트 트럼피즘 시대 지난 한 5년 그때에 말하자면 미덕과 도덕에 대한 존중, 모색 이게 이제 정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정치 문화가 성립 가능하다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덕과 도덕을 좀 구별을 한번 해주시죠. 미덕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이 자기의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긍심과 그 다음에 자기가 삶에서 행해야 될 덕성, 내가 추구하는 것 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사회적인 차원의 도덕하고는 상당한 부분 교집합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덕과 도덕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서로 교집합을 갖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는 뭐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충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결합이 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덕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법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 개가 다 차원이 다른데 법질서는 뭐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로앤오더죠. 그렇죠. 로앤오더죠. 예, 법 질서는 뭐 저같이 별로 이렇게 좀 중불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다 지키고 사는 게 기본이고 저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네. 법 없이 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살아요. 어떨 때 보면 교도소 담장에 뛰어가고 뭐 이런 짓을 가끔 하니까 법 질서 지키고 사는 거 좋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라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예. 그 관리되는 그 어떤 규범이죠. 규범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규범이고 당위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임페라티브. 그렇죠. 임페라티브. 그게 도덕이죠. 그런 게 사회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거. 미덕은 개인이 찾아내서 이게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원칙이다라고 내장시킨 거. 개인이 찾아내서 그걸 받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해서 독립적인 그런 공간과 독립적인 기풍을 제공하되 애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를 누가 위해를 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그 위해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해주는 게 아버지로서의 나의 미덕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막 애가 이제 여자인데 딸인데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나의 미덕 원칙에 따르면 그 강간범을 찾아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복수를 한다고 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법규에 어긋나고 도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미덕에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현대 문명이 농숙해질수록 도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숙해질수록 신앙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되는 그 도덕 그 신이 이렇게 정의한 도덕 안에 미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무도덕해지거나 아니면 미덕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비종교적인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도덕을 별로 안 남겨놔. 안 남겨놨죠. 그러면 전부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아주 근본적인 미덕 원칙을 자기가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기가 안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됐든 미덕이 됐든 아무튼 그런 거 좀 존중하고 그런 세계가 있어. 그걸 서로 한번 찾아보자. 너는 그렇죠. 너대로 찾고 난 나대로 찾자. 이런 기풍을 반영하는 거예요. 트럼피즘이나 저거가 그게 이제 이게 보수거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게 하나의 원칙, 하나의 실체적인 어떤 뭐 네. 이 풍조 이런 게 아니라 미덕과 도덕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본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모색하고 또 그게 있다라고 신뢰하고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하고 모색하는 거 그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실용 저한테 뭐 안 하셔도 돼요.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실용주의적 보수, 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얘기하는 유승민이, 박형준이, 뭐 안철수, 이준석이 이런 자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건 됐고요, 아저씨. 아저씨의 미덕과 도덕은 뭐요? 그렇죠. 그게 안 무너집니다. 그 생각을 못하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아니 미덕과 도덕이 개념이 없는데 뭔 놈의 보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체계에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원래는 미덕과 도덕이 굉장히 약화돼 갔었어요. 현대 문명 내내. 그러다가 이게 다시 리바이벌, 르네상스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르네상스 비르투. 미덕의 부활. 부활. 르네상스 오브 모랄리티. 도덕의 부활을 전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개인 관점, 개인 소통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으로서 완성돼 가거든. 자기 관점을 가지니까 소통을 하고. 그렇죠. 자기 관점과 소통과 자기 표현이 있으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하나 둘 셋 따고 개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죠. 중국에도 존재하기 힘들죠.
개인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는데 그런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고 뭐지라는 그런 근본 화두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진실 존중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어요. 케르케고르 니체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렴성이 크죠. 예, 개인이 진실 존중으로 모아지면 그 진실 존중이라는 게 하나의 미덕이라고요. 예, 예. 그거 자체가 미덕. 야, 그게 사실 아니야, 임마. 그렇게 돼서 그 미덕이 되면 거기서 미덕이 탄생해버리고 네. 미덕이 탄생하면서 도덕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꼭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도 도덕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21세기 특히 2010년 이후로 예, 예.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 일리터러시, 디지털 문맹을 벗어나면서 새삼스럽게 르네상스 오브 비르투, 미덕의 부활, 예, 예. 르네상스 오브 모랄리티, 도덕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정치적 얼굴로는 브렉시트나 트럼프 같이 퍽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죠. 예. 그 힘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쟤들이 정치 단결해서 이제는 막 빅미디어, 그다음 빅텍, 빅머니 내세워갖고 걔들이 병풍이자 홍위병으로 나서서 그렇죠. 이제 자기들의 그 미국 선거에 같은 경우 자기들의 이제 리액션이죠. 반동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리액션이야. 사실은 지금은 이 개인이 미덕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점, 소통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성숙되어 나가는 그 퍼져나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나 예. 스왑프 이 특권층은 지금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도덕 사회가 무도덕한 개돼지 이고로 가득 차 있는 게 편해. 상업적인 측면 혹은 조중동을 예를 들어 조중동과 국민의힘을 예를 들어보자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무도덕한 에고 상태, 무도덕한 개돼지 에고 상태로 광란하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하기 좋아요. 그렇죠. 딱 그 뭐 요새 지금 나오죠. 갑자기 뭐 틀딱이 돼 버리고. 글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마존이나 혹은 빅머니나 혹은 CNN이나 워싱턴 타임스나 특히 빅머니와 빅텍 이쪽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미덕과 도덕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미덕과 도덕을 존중하고 모색하는 기풍에서 그게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서 주권국가가 강화되면 떼도 못 벌죠. 떼돈을 벌 기회가 없고 반독점 맨날 당하고 그런다고 그런다고 생각한. 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치 기득권하고 이 그 깨자좀 개돼지 악마의 내러티브하고 이걸 쫙 결합해서 진영을 강고하게 짠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까지 애증병합적으로. 애증병합적으로. 가끔은 땡기고 가끔은 밀고.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덕과 도덕을 미도 존중 진영하고 미도모 하면 되겠네. 미덕과 도덕을 모색하고자 하는 진영 미도모하고 쟤들 그러니까 무도덕 애고 광란 진영 무해광하고 미도모와 무해광의 세계 대전이에요 이제. 이제 디지털 시빌리제이션이 디지털 문명이 예, 이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두 가지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벌어지는 중요한 매개가 이제 그건데 결국은 뭐 미도모들이 미덕과 도덕을 모색하고 존중하는 진영. 여기가 이겨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기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하기 때문에 이겨요. 그리고 인류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해법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정신과 영혼과 피지올로지, 생리학에. 그리고 저기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실존에 글로벌리스트들이 뭐 흑막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캔슬 칼처를 만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토노미, 자기 스스로 자율성,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자율성. 가족 정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연대 같은 것들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그 뭐야 그 어디야 그 유명한 록히드 마틴이었어. 소위 정상적인 그 뭐야 정말 스토브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 4년 전부터 뭐 우리가 먼저 들어섰지. 먼저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지금 뭐 주사다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정도의 작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전 세계 지금 백모나 우리 조 교수 같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뭐 우리 시청자님 같은 생각하는 분이 여기에만 국한돼 있겠냐고요. 예. 다른 나라에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더 잘 싸우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장벽을 깨면서 저들 즉 무해광들 무도덕한 에고의 광란을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자들을 물리쳐갈 수 있다고요. 자, 그 신념 가지시고요. 믿음 가지시고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해서 챌린징합니까? 얼마나 유의미한 도전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꿋꿋이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